코로나19 재유행 또 지속되죠. 확산 상황 그리고 정부 방역 대책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98일 만에 확진자 10만 명대군요. 네, 한 석 달 남짓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증가세는 다소 좀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하고 비교할 때 2주 전에는 더블링 현상, 그러니까 매주 2배씩 증가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1.3배 정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증가세가 완만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만하게 가다가 8월 한 중순쯤, 그러니까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예측보다는 조금 예측 수치를 줄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더블링이 좀 눌리면 병상 여유는 좀 더 생기겠네요. 근데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병상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줄인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상 수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위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병상이 한 21% 정도만 지금 사용 가동률이 2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방역 당국에서 병상 수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가 중증화율이 높은 그런 독한 바이러스는 아닌데 어쨌거나 분모가 커지면 그만큼 중환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방역 당국은 오늘 규제 중심 거리두기에는 명확하게 선을 좀 그었고요. 자율적인 일상 방역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일상 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대응 체계에서의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정리하면 강제하지 않겠다. 알아서 실천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제에서 자율, 연대 이런 방식으로 방역 대책이 바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공직사회가 좀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행사나 모임의 경우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는 정부가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열흘까지 긴급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양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중단하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이잖아요. 학원에 대해서 원격 교습 전환을 권고하고 또 현장 학습 자제를 권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네요. 방학인데 학원 원격 교습하라 그러면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자, 자율적인 거리두기 좋긴 한데 왜냐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워낙 불보듯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름 축제 많고 워낙 행사도 많아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더군요. 근데 사실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존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물 낭비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흠뻑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갔던 관객들이 확진 받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스크가 물에 젖기 때문에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례, 밀접 접촉을 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감염이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학 방역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과학만 강조하지 구체적인 게 없이 원론만 반복한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과학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강제하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근데 지금 선별 진료소가 서울만 말씀드리면은 통틀어서 9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늘린 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PCR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뭐 심지어는 멀게는 1시간 정도 이동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는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받겠다고 하면. 예.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검사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각자 달라서 3,000원에서 뭐 많게는 한 3만 원까지도 받는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당 이렇게 되니까 여러 번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부담스럽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빠른 확진을 받거나 빠른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확산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갔는데 지금은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방역 대책을 아예 포기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증상이 있어도 검사 받는 거 꺼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전에는 확진만 받아도 생활지원금도 나오고 하니까 딱히 뭐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숨은 감염자, 숨은 전파자 이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요 각자 도생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우리가 이미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네. 한 번쯤 확진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일종의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감염돼서 뭐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굳이 딱히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가서 검사받고 또 자가격리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의 곤란을 겪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타나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금 5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부가 방역 대책에 손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논란이 생기는 건 그거 같아요. 현 정부가 전 정권의 그런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딱히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약간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겪어야 될 일이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고통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율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선별검사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늘려서 가서 검사받고 그다음에 처방받고 이러는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과정이 잘 움직여줘야 그래야 과학 방역을 내세웠던 그 의미가 이제 그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현재 방역 기조로 보면 일단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어떤 걸 좀 지켜야 되는지 수칙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아시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모임이나 이런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 방역 수칙,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가급적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개인 위생 수칙 지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뭔가 몸이 이상하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꼭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뭔가 정책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자가격리를 하면 충실하게 증상을 관찰해 줄 수 있게 하고 또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고요. 어찌 보면 방역 자체가 정치 행위인 겁니다, 사실. 여러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져다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신뢰를 얻어가야겠습니다. 방역을 흔들면 안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